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백운기의 정어리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임 교수님도 기자 출신이신데 네. 정말 아까 잠깐 그 얘기했지만 요즘에 보면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치고 있고 정치인들은 서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제가 이제 장윤선 선배님이라고 사석에분들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은 뭐냐면, 예전에 비판 기사를 쓰면서 야 이거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까지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 또 그 기자들 개인을 이렇게 공포에 만들고 자기 검열을 만들게 하는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처참하고, 예전에는 총칼을 써가지고 언론을 길들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제 검사들이 나서는 거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저는 이명박 정부 때 가서 여사하고 밥도 먹었어요. 야당 후보의 부인들도 기자들을 불러서 밥 먹으면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도 받고 나름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제가 아는 뭐 대선 후보 부인은 우리 만날 때 이 가방을 다 점검했다는 거예요. 우리 명품백 들고 나갔다가 구설수 오지 말자. 그렇게 나름 준비하고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신용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는 순방 중에 대놓고 쇼핑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실은 밥 먹으면서 질문 걸러서 받고, 이 현실도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 하고 받아쓰기 하는 거 비판할 수 있는데, 또 언론은 이렇게 만들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명품백을 받은 게 문제지 그걸 국민들이 아는 게 죄냐고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근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 건가? 그냥 잘못되고 있는 것에 분노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뺏긴 것에 분노한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이 나라가 민주화가 언제 됐습니까? 지금 서울의 봄 영화, 네. 저는 서울의 봄도 왜 영화를 서울의 봄이라고 지었을까? 그 영화 보면 그냥 12 그 당시 6시간 7시간만 쫙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서울의 봄이라고 했을까? 물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울의 봄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이 나라의 민주화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시대의 민주화 그렇습니다. 투쟁에 가장 앞섰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네. 그분들은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인데 지금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그냥 뭉개버렸다는 그런 분노, 박탈감,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에 공감해주고 제소리를 해주고 그런 것을 좀 찾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언론 환경은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오메가는 말이다. 감정의 배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조롱식의 말만으론 정치의 본질인 타협은 실종되고 소모적인 정쟁 프레임이 판치게 된다. 비아냥식 화법은 상대에게 모멸감을 안기고 자기 편 강성 지지층을 일시에 결집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혐오를 초래해 결국에는 소탐, 대시를 부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 공세에 시달릴 것은 불문가지다. 네.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의 리더다. 그런 만큼 한 장관은 앞으로 입을 열기에 앞서 귀를 세우고 자신의 입장에 앞서 상대방 입장을 경청하며 역지사지로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영 교수, 우리가 그동안 국회 답변 또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쭉 지켜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너무 살피는 게 아닌가 의심이 정도로 너무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제 한동훈식 3단어법이라고 요즘 유행인데, 1번 모른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나 여러 가지 분은 모른다. 그 사람들이 보수 언론에서 모른다고 꽁무니를 빼냐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제가 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다. 3단어법 세 번째. 아, 왜 또 물어보냐. 대답하지 않았느냐. 핵심은 대답하지 않고 자꾸 비껴가는데, 정치인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어쨌거나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수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은 민생을 챙기는 게 1번 과제, 2번 과제는 여야의 통합을 이끌어서 국정 운영을 잘 되게 하는 건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민생을 위해서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이 의심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통합, 지금 맨날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내에서도 야,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세웠다가 이게 보수 세력 전체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의문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보수 언론이 최근에 사설이라든가 칼럼을 보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손절한 거거든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어느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거를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 되시겠죠. 저 김건희 여사 수렴 청정하는데 심부름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권 여당이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민들이 저렇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지 분노하는지 그걸 정확히 보셔서 이제라도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게 뭔지 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한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어제는 이제 원로들을 만났더라고요. 원로들 만났는데 그 원로들이 야 너네들 그렇게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권력이니까.
이분들은 뭐 이제 다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너네들 망하든 안 망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온전하면 돼. 근데 내가 뭐하러 이미 다 정해졌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런 정도는 아는 나이가 됐지. 그러면서 이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론 수렴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동판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저걸 여론 수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현 교수님? 아니, 저는 이제 공포 마케팅의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상 대통령실과 반기를 들었던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눈치 없다라고 온갖 구박을 받는 모양새가 된 나경원, 안철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문인 공천을 통과해야 되는 총선 출마 희망자로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냐면은 검찰공화국 정부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캐비넷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캐비넷을 들고 뭔가 당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저는 너무 뜬금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정권에서 벌어지는 초유의 압수수색 사태, 정치인들의 집과 주변에는 샅샅이 모든 것을 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야당 정치인들도 부담이 되지만 여당 정치인들이 야 저거 청와대 지키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 보니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저 사람도 얘기 안 하는데 나도 안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되게 답답해서 제가 이런 신문을 보니까 오죽하면 누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적 남원정을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냐 식으로. 그러니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라는 사람이 그 서귀포로 이회창 총재하고도 맞서고 이명박 정부에서 쓴소리 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다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 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하나 봐야겠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풀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예전부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어쩌고 칭하는 인터뷰가 되게 논란이 됐거든요. 이름은 안 나왔는데 독립운동가를 특정 검사에 비유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한동훈이다라고 그때 이미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기부터 실세하다는 인상을 이모셨는데 어떤 한풀이 정치를 하냐.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국민의힘 비대위를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회 무시하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단순히 국민의힘의 문제 전체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이고 집권 여당의 능력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형한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아부를 해도 그렇지 이순신 장군한테 비유하는 것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봅시다. 왜 그럴까? 저는 기준을 딱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 기준은 이제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다 아니다. 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아끼고 뭐 그런 사람 지금 이건 감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창을 지워주면서 네가 나가서 적군을 무찔러라. 너밖에 없다. 네가 죽으면 우린 다 죽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나가면 한 칼에 죽는 건데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창을 지워준다면 그 왕은 바보지. 근데 그런데 본인은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지 아니면 좀 교활한 측면이 있잖아요. 또 뭐 다른 꼼수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좀 어리석으니까 우리 훌륭한 패널들 분께서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분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구 있어요? 정말 강력한 김건희 여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저기 만천하에 동영상이 공개된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출석해서 모를 수 없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의 신기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이런 취지를 물었더니 아내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를 했는데 그것도 그때 논란이 됐거든요. 아니 뭐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던가 국정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지 그런 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살리고 협치하고 싶고 통합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라던가 이 논란을 물타기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사정정국 벌이고 저는 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정정국 펼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떡볶이 먹고 폭탄주 먹는 걸로 안 됐으면 그 다음에 칼을 들이대는 거죠. 경제 어렵다는데 이번에 뭐 채용을 많이 해라. 어디 뭐 우리 좀 여야의 불리한 지역 따져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전망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건희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있는 똘마니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게요.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현 교수. 우리가 좀 확실하게 들었잖아요. 그 전에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그렇죠. 그건 한동훈한테 전화할게 뭐 그러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공개됐던 그 녹취록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행태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은 계속 잃었고요. 그리고 전 좀
좀 국정원 얘기를 조금 해야겠는데 국정원장 이번에 교체가 됐고요.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이번에 신설한다고 해요. 그 이번에 경제안보다라고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지금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은 국가안보실 내에 3차장 만들면은 경제가 잘 풀릴 거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보가 빨리 제대로 오는 건 중요합니다. 대통령한테 무서워서 보고를 못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이 계속 교체하면 이게 뭔가 잘 풀릴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국정원이 거고. 무슨 경제요? 아까 국가안보실에 그러니까 3차장을 지금 만들어서 경제안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를 국정원이 담당을 해냐고요. 아니 국가 아니 대통령실 대통령실 안보실 안에. 안보실. 네, 안보실. 국정원이 네, 네. 근데 왜 일각에서는 뭐 안보실 안 보이는데 엑스포든 뭐든 정보가 제대로 자기 예측과 틀리면 국정원 잘못이라고 몰아간 건 아니냐는 의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만들어서 경제안보 뭐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국정원 안에도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대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었고 과거에 그거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아래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위에서부터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틀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첨보가 없다.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 좀 소개해드릴게요. 홍동동님, 정치가 아무리 개판 소판이라고 해도 인간성이 안 된 시건방진 깐족거림과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알게 안 해도 다 아시죠 뭐. 21도 한라사님, 니들이 만든 대통령 때문에 너희들도 죽을 맛이지. 이제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김포 서울 편입론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에 정신이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그냥 과감히 발표도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어느 곳에 있어서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를 지켜온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참여정부 출신이든 어느 정부 출신이든 반박할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 봤을 때 이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비판할 언론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봤을 때 오히려 정말 소위 말하는 적자 논란일 때 정신을 잃는 사람이 적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때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대표가 최근에 이제 민생 어려운 문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소민들이 고통받고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까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자꾸 뭐 사법 이런 거 프레임을 깨려면 완전히 다른 우리는 서민 중심의 정당, 젊은 층에게도 희망을 주는 정당 이런 명확한 행보를 가지고 간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도 싫지만 민주당을 찍어야 되나 고민하는 국민들을 좀 더 많이 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안혜영 교수님 보시기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라는 것은 정말 비상황 상황. 환자로 치자면 많이 아파가지고 의사가 와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수술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비교할 수 있는데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병명도 잘못 진단하고 해법도 잘못 내면은 더 아플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권여당이 벌써 3번째 비대위인 거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11개월이 비대위였어요. 이 정당은 도대체 집권여당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비대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가 뭐냐? 솔직히 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이 여당을 약간 하수인처럼 부린 게 있고 두 번째로 여당은 그 많은 의석을 갖고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민심에 부합하지 않은 행보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한동훈 장관이 처음부터 관계 설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까지 답변하는 거 보면 대통령실 눈치 보다가 김건희 여사 눈치 보다가 또 야당한테 비아냥 걸었다가 과연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하고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이 민생 문제에 과연 검찰 대통령과 검찰 여당 대표가 얼마나 잘할 수가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절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권 하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함과 우려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책임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절박해서 내부에서 또 열심히 토론할 땐 토론하지만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정말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말 정권 견제를 제대로 잘한다라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다 사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정어리 때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